9월 2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인 건데 지금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을 보더라도 다 그린 컬러죠. 지금 톤만 0.3% 빠진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24시간 상황을 보면 상위 10개 탑10 모두 플러스 반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의미 있는 전환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 대부분 주요 저항선에 대한 지지선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3,000달러 비트코인은, 솔라나는 150달러, XRP는 0.6달러, 도치코인도 0.11달러 위로 딱 하고 올라가 주면 되게 좋은데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로만 놓고 보더라도 다 그린 컬러죠. 수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빠진 거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흐뭇하거나 무흐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 전반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입니다. 머스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 동안 긴 하락 추세 채널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는 5에서 6% 수준의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되게 재밌는 그림이죠. 이번에 하강 채널 뚫고 지금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건데, 뚫고 올라서 준다라면 반등.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더리움의 흐름이 상당히 순조롭죠. 아주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면서 24시간 동안 꽤나 의미 있는 반등을 확인해주면서 어느덧 벌써 2,6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또 솔라나가 이렇게 알트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포문을 잘 열어줘야 이른바 알트 순환매, 우리가 바라는 알트 시즌의 양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움직임이 어떤지를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더 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2,555달러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다.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5에서 6% 수준의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지금 2,600달러 위로 올라서줬기 때문에 2,680달러, 다시 말해서 2,700달러 부근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이더리움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도 좀 움직여줬습니다. 이놈의 0.6달러 돌파 지지,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어쨌든 24시간 동안 3%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0.6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XRP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엄청난 호재들이 깔리면서 이렇게 좀 시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임팩트가 컸던 건 뭐니 해도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을, 트러스트를 출시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출시 배경이 참 재밌죠. XRP는 거래 완료에 몇 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XRP는 이를 통해서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아주 XRP의 유틸리티적인 특성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XRP 트러스트가 관심을 받는 것은 XRP 트러스트가 XRP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폭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 출시는 향후 XRP ETF 출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신탁 상품의 적절한 규제 승인을 받으면 ETF가 될 수가 있고, 올해 그레이스케일의 두 가지 신탁 트러스트 상품이 ETF로 진화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트러스트에서 ETF로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진화됐다라고
표현을 한 게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닥터 프라핏 같은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 ETF가 솔라나가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XRP가 될 거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 4개월에서 8개월 안에 첫 번째 XRP 현물 ETF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XRP 현물 ETF가 먼저 출시될 수도 있고, 이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뭐 XRP 그리고 솔라나 둘 중에 뭐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현물 ETF로 출시되기에 간단치 않은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XRP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뭐 내년 한 8월 정도까지 $10에서 $20까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제시해 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모닉스 이 양반 거의 XRP 빠돌이 수준의 분석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트가 좀 웃겼어요. XRP가 영원히 횡보만 할 수는 없어. 폭발이 한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횡보만 할 수는 없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래로든 위로든 뭐가 나오긴 나올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XRP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의 최악은 이미 지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뭐 하다못해 로빈후드까지 XRP를 상장을 했으니까 뭔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여기에 그레이스케일까지 또 신탁 상품 출시해버리고 이래서 영원히 횡보할 수는 없는데 어디로든 터질 거야. 근데 위쪽으로 터지지 않을까 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 225달러를 제시해놨습니다. 225달러가 되면 모르긴 몰라도 2.25달러만 돼도 수익화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고, 과연 22.5달러까지 온전하게 홀딩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팔사팔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 닥터 매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월간 차트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딱 넣어놓고 보니까는 엄청 그럴싸하죠.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면 아래로든 위로든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XRP는 역사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면 폭등, 수축하면 요번에도 폭등하지 않겠어? 와, 3달러 이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얼마나 아주 많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환희에 젖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촉매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XRP는 크게 반등할 수 있다. 월간 변동성은 낮고 6년짜리 패턴을 벗어나기 직전 상황이다. 똑같은 차트인데 이게 6년짜리잖아요. 6년짜리.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요때 고점이 지금 비트코인이 탑 찍었을 때니까 요번 사이클 고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뭐 200달러가 될지 6달러나 10달러 정도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차트적으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주간 차트입니다. 0.6649달러와 0.6044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 준비가 완료됐다. 2018년 1월에 저항선이었던 1.04달러 곧 제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0.6달러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 게 결국에는 0.66달러 저항 돌파에 대한 테스트이고, 여기까지 뚫어내면 2018년 1월에 저항선이었던 1.03달러 여기까지 의미 있게 뚫어낼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좀 1달러 위에서만 놀아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지금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재료들이 되게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산발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로 조금 합쳐서 5가지 정도를 꼽아보자라면,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해서 현물 ETF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번째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출시 임박했다. 이를 통해서 XRP 레저 기반의 유동성 확대, 또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출시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 운용성의 확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제 항소 진행 여부 이 곧 결정되잖아요. 10월 6일 전에 SEC가 뭔가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10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항소 진행 여부, 만약에 항소 없이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미 리플은 벌금 예치를 시켜놓은 상황이어서 SEC가 항소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예치된 벌금이 바로 SEC 계좌로 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깔끔하게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 조금 변수긴 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번째로는 리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마어마한 파트너십들, 초대형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의미 있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이거는 리플의 확장성과 포텐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XRP 레저의 기술적인 혁신, 강도,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블록체인이다. 이게 사실 솔라나랑 비교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솔라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먹통이 되잖아요. 메인넷 먹통 사건,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데 XRP 레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게 또 XRP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자부심 비슷하게 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러프하게 봤을 때 이 5가지 정도만 놓고 봐도 XRP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법한 재료들, 특히 이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제 IPO 이슈로 이제 탁 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스탠스가 미국 사회에서 좀 더 짙어질 수 있다라면 2025년과 2026년은 적어도 리플랩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 X33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미 있고 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2016년 반감기 8개월 뒤에 XRP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대규모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2024년 12월이 되면 반감기 8개월 뒤가 되는데 XRP는 다시 한번 과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마무리 국면이고 2025년까지 수많은 펀더멘털과 기술적 모멘텀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XRP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까지 상위 탑10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여전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지금 있는 것이다.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인내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노이즈에는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이즈는 그냥 노이즈일 뿐이야. 노이즈에 반응하지 말고, 결국에 문제는 인내심인데 인내심은 결국 시간의 문제니까. 근데 그 시간이 가까워졌어. 뭐보다?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조금 길게 XRP에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멘탈 케어를 위해서 무작정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멘트를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18년도 상황인데 당시에 시총 1위가 리플이었죠. 당시 리플 가격이 2.38달러, 2018년. 근데 시총 랭킹 2위가 비트코인이었고 12,764달러, 이더리움이 4위였어요. 703달러. 이 솔라 그리고 ATM 이런 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고, 비트코인 캐시가 2,392달러, 와 대단했고, 스텔라가 0.3달러, 카르다노 0.6달러, 라이트코인이 218달러였네요. 2018년도에도. 아이오타, nem이 지금도 있나? 좀 오랜만에 조금 접하는 이름인데, 어쨌든 한때 시총 1위 1등 암호화폐 자리에 차지를 했던 게 리플이었고, 당시 가격이 2.38달러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12,000달러였는데 지금 6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4-5배는 돼야 되지 않나, 이 비율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만큼만 해도 리플은 최소한 10달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과거의 이런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물론 이거는 리플이 얼마나 더 전폭적인 혁신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어떤 수요 심리를 자극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리플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당히 여러모로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종목이고 어려운 종목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혁신을 이미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랬던 적도 있다더라 라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탑10 블록체인인데 기준이 뭐냐면은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성장률, 연율, 올해 들어서 1년 단위로 가장 액티브한 일간 주소 수 증감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1등이 톤이에요. 2967%, 2등이 니어 2057, 인젝티브가 3위 1556, 그리고 솔라나 226, 폴리곤 125%, 옵티미즘이 있네요. 45%. 그래서 넘버 1, 2, 3를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다. 1년 동안 보니까는 톤, 니어, 톤은 사실 이번에 CEO 리스크가 있었지만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잖아요. 우리 니어 AI 테마의 상징 가운데 하나고, 인젝티브 되게 이렇게 성장세가 또 잠재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레이어 1 프로젝트, 이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거 다 되게 괜찮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리서치를 좀 간단하게라도 해보시면은 이 시장 돌아가는 흐름이라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 클레이, 이건 세이입니다. 세이. 요즘에 수이가 엄청 9월 들어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세이가 가면 항상 후발주자로 수이가 가면은 후발주자로 세이도 같이 가더라, 이런 조금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약간 형제처럼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죠. 뭐 비슷한 건 이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움직일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수이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준 뒤에 세이도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스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RSI가 지금 강세를 확인했다. 그래서 대규모 하강 축적 요게 이제 마무리 단계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중기 목표 0.865달러, 1차 장기 목표 1.728달러, 2차 장기 목표 2.335달러. 세이 2.3달러 되면은 되게 조금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도치코인은 또 홀더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재밌는 분석이어서 가져왔어요. 알리가 얘기합니다. 도치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강세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강세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달성이 됐다. 일간 차트에서 RSI가 하강 추세 라인 요거 돌파를 했다. 돌파. 그래서 이제 저항선이 0.11달러를 넘으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 지금 0.11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치코인 홀더분들은 이런 RSI 흐름과 시세적인 흐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